1학년 때 이 선택을 한번 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안내 교육도 금방 끝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건 대학 입시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칫 잘못해서 필요 이상의 수업을 듣거나 또는 듣지 않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이 안내교육을 잘 듣고 따라가셔야 무리 없이 안전하게 졸업을 할 수 있고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미래교육과정공사 박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점 나왔으면 자, 여러분들 등급도 나왔어요. 네, 이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라는 걸 받았을 거고요. 여기 꼭지에 2022학년도 입학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2학년이 중반고를 지나고 있는데 벌써 3학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곧 3학년이 된다는 뜻이죠? 네, 불쌍해라.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학년 선택은 올해 9월 초에 진행이 될 거고요. 9월 말이면 선택이 끝나고요. 10월 초면 교육청에 보고가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 안내 교육을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한번 같이만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일단 이렇게 학교 지정 케이스가 있고요. 3학년 선택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3학년 선택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일반 과목, 진로 과목,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교양 과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의 차이 잘 알다시피 일반 과목은요 등급 중대 평가로 이루어지죠. 알고 있죠? 진로 과목은 A, B, C 절대 평가입니다. A는 80점 이상, B는 60점 이상, C는 60점 아니면 C를 받게 되고요. 교양 과목은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교양 과목이 있어요. 교양 과목은 따로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수업을 듣기만 하면 패스, 수업을 안 들으면 기준 되는 그 수업 입시를 채우지 못하면 페일이 돼서 당연히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학년 때는요 일반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일반 과목이 많아서 고등중 평가 과목이 대부분이죠.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등중 평가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1학기가 끝났으니까 1학기 끝나가니까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가 3학년에 올라가서 성적을 뒤집어야 됩니다. 월등한 성적 향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3학년 때 일반 과목을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성적이 향상됐다, 월등하게 올라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 대학에서는 성적을 반영할 때 대부분 일반 과목을 반영합니다. 진로 과목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비중은 일반 과목에 비해서는 낮아요.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도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적을 산출하는 영역에서는 일반 과목이 진로 과목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3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학교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학교 지정 과목은요,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 3학년 때 다 같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바로 영어 독해와 장문. 영어 독해와 장문은요, 선택 없이 모든 학생들이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생활 역시도 모든 학생들이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과목은요, 영어 독해와 장문, 스포츠와 생활은 학교 지정 과목이니까 따로 선택이 없고요. 이 영어 독해와 장문은 일반 과목입니다. 9등급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다 라는 것을 뜻하죠. 자, 이제는 3학년 선택에서 택 7, 7개 과목을 선택하라는 소리죠. 택 1, 1개 과목을 선택하라는 뜻이고요. 택 1, 1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택 7자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택 7자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이 중에 7개를 선택해야만 하는데요. 선생님 전 6개 선택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무조건 7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7개를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수역 얘네들을 선택할 때입니다. 즉, 택 7자리에 얘네들을 넣고 싶다면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2학년 때 여러분들 택 5를 진행할 때 기하, 인공지능, 수학, 심화독호 영어 독해 1을 선택으로 넣은 친구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택 5자리에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업 중에 기하, 인공지능, 수학, 영어 독해 1이 있다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얘네들 중에 1, 2, 3개를 듣고 있다면 여기를 선택할 때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선택을 하게 되면 오바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과목, 제한된 과목보다 더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럼 졸업할 때 성적 산출이 안 돼요. 그럼 대입자료가 안 넘어가요. 대학도 못 가요. 졸업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현재 기하나 인공지능 수학이나 영어 독해 1을 듣는데 이 3개 과목 중에 미안해요. 이 3개 과목 중에 하나도 듣지 않고 있다. 또는 하나를 듣고 있다. 라는 친구들은요, 3학년 때 택 7자리에 얘네를 넣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얘네들 중에 4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4개까지 넣을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 3개 과목 중에, 2개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3학년 때 얘네들 중에 최대 3개까지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3개 과목을 모두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3학년 때 얘네들 중에 2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도 선택 안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다 2학년 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도 말씀드렸던 거야. 자, 보셔야 되는 거 국어에서 수능에서 국어 시험을 볼 때 합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봅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니까 학교 내신을 공부할 때도 둘 중에 하나는 들어두는 게 좋겠죠. 물론 둘 다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안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볼 거니까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내신 공부도 되고 수능 공부도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서 수학을 선택할 때는요, 기하, 이적, 협통,
셋 중에 한 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데 친구들과의 대화는 이번 시간이 끝나고 해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충분한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지금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수능에서 이 기하 선택률이요 3% 정도예요. 수학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선택 안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적 확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 확통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선택해서 듣는 게 수능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리고 수능까지 연장함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듣는 것. 물론 둘 다 들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듣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도 함께 물론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 규칙을 따르시면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릴 건데,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 중에 상위권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이스트 뭐 이런 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다면 그 대학에서 이런 과목들은 들어주세요 라고 제안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 과목이거든요. 미적과 확통을 모두 들으세요 라고 제안하는 대학, 서울대 학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동시 선택, 상위권 학생들은 미적 확통을 둘 다 듣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107장의 사회과학을 들을 때입니다. 사회과학을 들을 때 역시도 2학년 때 105장에서 사회과학을 선택할 때나 연계해서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2학년 때 사회과학 중에 여기 105를 했고요. 여기서 105가 있었고 3학년 때 107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학년 때는 지금은 이 선택 과목이 5개밖에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도 듣고 과학도 듣는 빈도가 2개를 다 듣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친구들이 사회만 듣거나 과학만 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3학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요 과목들만 듣고 있다. 요 과목들은 듣고 있는데 과학은 하나도 안 듣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요 3학년 때 요 5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졸업이 됩니다. 그래야 대입자료, 대학교에 학생부를 넘길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현재 과학을 하나도 듣고 있지 않다. 저는 3학년 때 과학을 최소 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현재 사회 과목을 하나도 듣고 있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3학년 올라가서 요 사회 과목들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서 공부를 할 때 7개, 인문 사회계 이미 마음의 진로 희망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선택한 애들이 사회 공부할 때 부담이 되고요. 사회 공부한 애들이 과학 공부할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담을 좀 덜어라 라는 의미로 사회 문제 탐구라는 과목과 융합과학 탐구라는 과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사회를 반드시 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 한 과목 이상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사회 문제 탐구를 넣어두면 학업 부담이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 과목은요 현재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평가는 수행평가로, 발표 수행평가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3학년 때 성적이 나오는 일반 과목과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융합과학 탐구 역시도
시험이 이루어지거든요. 진로 과목이긴 하지만 융합과학 탐구는 발표 수행 탐구하고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과학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친구들은 융합과학 탐구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여러분들 따라서 나는 물리도 들을래요, 과학도 들을래요, 상관없습니다. 문제되진 않는데요. 학업 시간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고민해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책 자리에 이번에는 들어있는 체육 전공 실기 심화입니다. 이 과목은요, 우리가 이 앞에서 학교 지정 과목에 스포츠 생활이 있었어요. 이 학교 지정 과목 스포츠 생활은 일주일에 모든 학생들이 2시간씩 일주일에 듣는 수업이었고요.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체육 수업처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양한 수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체육 전공 실기 심화 과목은요, 그건 축구하고 농구하는 그런 체육 수업이 아닙니다. 이 수업은 온전하게 최대 입시생을 위한 체력 단련 수업입니다. 3학년 형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수업을 듣고 나면 거의 기진맥진해하는 이런 수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 그냥 일반적인 체육 과목이라서 선택하는 친구들 없어야 합니다. 모든 친구들, 이 과목을 선택한 모든 친구들은 1시간 동안 열심히 체력 증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분당대에 가서 쉬고 이런 거 없는 과목이야.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과목 절대 아닙니다. 체력 단련하는 수업이에요. 최대 입시생을 위한 빡세게 진행되어지는 수업이니까 유의해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한문. 이 과목은 이제 아쉽겠지만 일주일에 1시간씩밖에는 수업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너무 아쉽죠? 그런데 역시나 3학년 때도 이 과목은 선착순 마감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 듣고 있는 과목을 그대로 연계해서 듣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옮겨가야 된다고 한다면 선착순이니까 이미 경험해봐서 알죠? 빨리 끝나는 거 알고 있죠? 네. 이걸 연계해 주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세계 시민, 스토리 텔레키스 또 교양 과목들이 있는데요. 얘네는 일주일에 4시간을 듣습니다. 이 3과목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은 진로 과목이에요. 평가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 시민과 호모 스토리텔링 코스는 교양 과목이라서요. 시험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채울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은요, 정보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세계 시민은 세계잖아요.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저희 세계 시민 시간에는 영어 발표 형태의 수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생기부를 좀 풍부하게 영어적인 능력을 좀 표현하기에 유리하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과생, 문과생 구분 없이 영어 쓰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런 평가를 서술평가, 그러니까 실기부에 써져 있는 문구의 형태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호모 스토리 텔레키스는 교회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수업 형태는 사회 관련된 내용만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우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발표 형태로, 연구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꼭 인문학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공학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회와 사회 현상과 연결된 인문학적인, 사회적인, 과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연구해서 발표해서 생기부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요공어 스토리텔링 수업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도 생기부가 좀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선택을 해 보시기를 해요. 볼게요.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스포츠 생활은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영어 독해와 작문은 일반 과목이라서 9등급 성적이 나옵니다. 자, 4학년 선택할 때 특7 자리에서 국영수 선택할 때는 2학년 국영수와 엮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과목들을 주의해서 고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3학년 때 국영수의 성적 향상이 월등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은 일반 과목을 선택해서 성적 향상도를 보여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고요. 좀 더 진로 과목을 선택해서 편한 공부를 해 나가고 싶다는 친구들, 이게 좋은 것만 아닌 건 아시죠? 네. 진로 과목으로 고민을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자, 사회과학 선택할 때 아까 강조드렸듯이 2학년 사회과학 선택 과목과 묶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육 전공이시지만 또 고민하셔야 되죠. 자, 일본어, 중국어 한문 선착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네들 선택할 때는 정보, 영어, 사회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생기부를 세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청은 작년과 같이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9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9월 말에 마감이 되고요. 10월 달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보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목 선택을 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에 보면 고등학교 선택과목 안내라는 자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료 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있는 편성표 역시도 첨부되어 있어요. 요거는요 PDF 파일이고요. 요거는 PPT 파일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과에 진학을 하려면 이런 과목을 들어놓으세요 라고 제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기계공학부 보시면 미적분, 기하, 합통 다 들어가 있죠. 이거 다 자료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다양한 과들, 이거 하나만 갖고 온 거고요. 다른 과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할 때 이 과목은 반드시 좀 들어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제안해 놓은 거고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도 묶어서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를 선택하려면 이런 건 공부해 두세요. 반드시 넣어 두세요 라고 제안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은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찾아보시고 고민하셔서 2학년 9월달에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또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 뭘 배우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자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는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배우면 이런 학과를 지원할 때 좋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이렇다라는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물리니까 물리학 2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 2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 그리고 이런 학과에 지원할 때 좋다. 그리고 물리학 2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설명들이 우리가 듣게 들어야 할 또는 들을 수도 있는 과목들이 이 자료집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을 따로 받으셔서 내가 어떤 학과를 희망하는지, 내가 이 과목을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유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셔서 9월달에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방학 전에 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 안내 교육을 하고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참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의논하셔서 결정하셔라 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고민해 보시고요, 친구들과 고민해 보시고요, 부모님들과도 상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누나, 아는 형, 삼촌이랑도 상의하셔서 여러분들 개인에 도움이 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2학년 2층에 있는 미래교육 과정부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